민철기입니다. 2기 참여정부가 시작된 지 이제 마지막 1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이 된 시점에서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의 많은 상승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했고 주택 정책이 약간은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그런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은 무주택자들이라든지 1주택자들을 위한 실소유 정도의 정책을 펼치겠다. 대출 완화 또는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걸 완화를 하면서 정책을 펼치고, 또 하나는 최대한으로 공급 부족 사태를 만들기 위해서 공급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앞으로 공급이 부족한 사태로 벌어진 그런 가격 상승을 좀 어느 정도는 잡겠다라고 의지를 다시 한번 표출한 그런 4년차 이렇게 방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연 어떤 정책이 더 펼쳐질지, 과연 더 많은 규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더 완화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를 통해서 주택 가격이 어떤 상승하는 걸 막을지는 조금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의 정책의 일환으로서 지난번에 2사 대책도 발표를 했고 3080도 발표를 했고 3기 신도시 등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2사 대책 이후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약 3만 호 정도를 올 7월부터 사전 청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다가 몇 세대 정도를 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과연 사전 청약으로 인한 장점은 무엇이고 또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가 이제 약간 30만 정도로 해서 발표를 했고, 그 중에 한 10% 정도인 3만 호 정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는 12월 달까지 약 3만 200호 정도로 사전 청약입니다. 청약이 본 청약이 아니고, 일단 사전에 먼저 청약을 해서 예비 당첨자들을 뽑아 놓고, 그 다음에 1년 내에 본 청약을 진행을 해서 그분들에게 내 집 마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서 나왔기 때문에 사전 청약을 올해부터, 지금 7월부터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급을 조기에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예비 청약자를 만들어 놓고 조기에 하겠다. 그래서 실소유자들이 집이 없는 거에 대한 불안감, 걱정,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조기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서 더 이상 그분들이 영끌이라든지 다른 주택 매수를 심리적으로 압박된 그런 매수를 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청약 대기자들, 지금 청약을 하면은 심지어 좋은 단지들은 몇천 대 1까지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예비 당첨자가 되면서 청약 시장에서 빠져서 청약 시장을 약간은 완화시키겠다는 취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방법대로 진행을 하는데, 현재는 3기 신도시는 대부분 지구 단위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전 청약 을 통해서 이제 조민관 간의 본청약에 들어가는 단계를 거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에 얼마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7월 달에는 약 4,400호 정도를 하고요. 제일 뛰는 것은 2기 신도시 중에 하나지만 위례, 그리고 복정 1, 2지구 중에 복정 1지구를 발표를 했고요. 10월 달에는 좀 많습니다. 9,100호 정도를 하고, 성남 신촌이라든지 왕숙지구, 그리고 2기 신도시 하나인 운정 지구에도 지금 발표를 예상이 되어 있고요. 11월 달에는 좀 작지만 4,000호,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교산지구라든지 그리고 과천의 주암지구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12월 달에는 가장 많은 분량에 대해서 사전 청약을 실시하는데, 눈에 띄는 건 왕숙, 그다음에 부천 대장지구, 그리고 일산 옆에 있는 창릉지구, 이런 등등해서 약간 12,700호 정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 3만 호 중에 거의 반 가까운 14,000호를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특별 공급을 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신혼부부라고 하면 결혼한 지 7년 미만, 또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분들을 신혼부부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14,000호 정도는 우선 공급을 하겠다. 즉 일반 그런 공급은 16,000호 정도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 본 청약 때 분양가는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도를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크게 보면 약간 이 색칠된 부분이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서울의 중심은 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제일 핵심 지역은 강남 상구인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주변으로, 사실 서울에는 3기 신도시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제일 왕숙지구, 저쪽에 창릉이라든지 부천 대장지구, 그리고 교산지구, 그리고 밑에 여러 가지 조그만 10,000에서 15,000 정도 되는 소규모 택지개발 지구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상당히 골고루 이렇게 보시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상당히 넓은 부분으로서 이번에 사전 청약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 사전 청약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주소지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청약 통장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곳에 가장 위치 좋은 곳에 선점을 해서 사전 청약에 한번 응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뭐 자세히 어떤 기사나 이런 거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소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여기서는 좀 큰 것 위주로 많이 분양하는 곳 위주로 몇 군데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1, 2에서 한 거의 6만 6천 세대가 발주를 하는데 바로 옆에가 별내 신도시 그리고 다산 신도시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 그리고 별내와 함께 더불어서 거의 약 10만 가구 이상이 들어올 수 있는 대규모 택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남 교산지구 같은 경우는 하남 미사 강변도시 바로 밑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가밀지구, 크게는 만 세대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좀 작은 시리지만 가밀지구 바로 옆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북쪽에 있는 게 고향 창릉지구입니다. 창릉지구는 수색하고 바로 붙어 있고, 그래서 삼성신도시 같은 곳과 가장 연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창릉 또한 상당히 크고 큰 택지 개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천 쪽에 있는 거 부천 대장, 부천 원종 이런 쪽은 계양지구와 마찬가지로 김포공항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포공항과 상당히 가깝고 그래서 핵심 지역으로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입지에 있는 곳이 사전 청약을 많이 한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사전 청약을 하기 때문에 내 주소지 관할, 그래서 왜냐하면 경기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그 주소지 관할에서 우선권으로 해서 청약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할지 한번 정해보시고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서울을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외곽순환도로 1 외곽순환,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수도권 순환도로라고 불리는데 제1 수도권 순환도로가 있고 더 크게 이렇게 걸려서 지금 현재 한 2030년 정도 되면 모든 구간이 완성될 것 같은데 제2 수도권 순환도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1, 2 순환도로 인접한 곳에 신도시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어떤 개발지를 살펴볼 때 수도권 1 외곽 순환도로 그리고 2 외곽 순환도로의 어떤 접근 노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나중에 부동산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 4차에 걸쳐서 3만 호를 지금 위치한 이 지역에서 사전 분양을 하니까 꼭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세 번째는 그럼 과연 질문 사항입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질문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사전 청약을 여러 번 신청해서 당첨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다른 한 번 당첨이 되면 다른 그 사전 청약은 못한다 이런 답변이 나왔고요. 그리고 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전 청약을 할 때 특별공급도 그렇고 소득에 대한 수준이 있습니다. 소득 일반 평균의 몇 프로, 130%, 140% 이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까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추가 심사는 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만 그때 소득 수준이 맞춰지면 그 이후에 더 많은 소득을 벌어도 상관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지역 거주자만 사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청약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주소 전입지에 따라서 살펴보셔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의무 기간은 본 청약 시점에만 적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당첨에 대한 부분은 재당첨은 똑같이 사전 청약도 재당첨 여부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 청약 때 재당첨을 받기 때문에 본 청약 되고 나서는 똑같이 재당첨 여부가 5년, 10년이 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왜 사전 청약을 하느냐, 굳이 지금 본 청약도 아니고 사전 청약을 왜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사전 청약은 예비 당첨자입니다. 그래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재개발이나 이런 쪽에 나오는 입주권이라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집이 내 집이 지어지면 내가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받기 때문에 이 사전 청약을 통해서 더 이상은 내가 내 집에 대한 어떤 청약이라든지 다른 연끌을 통해서 뭔가 집을 산다든지 하는 행위들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주어진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집이 없는 거에 대한 불안감들에 대해서 조기 해소를 할 수 있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전 청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봤을 때는 사실 사전 청약을 하고 뭐 가밀지구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소유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 청약을 통해서 했는데 10년 동안에 집이 안 들어지고 입주를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본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보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일단은 사전 청약이 이루어지면 내 집에 대한 그런 소유권,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받아지기 때문에 주택을 살려는 수요들이 많이 분산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공급만 어느 정도 받쳐주면 주택 가격은 안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택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한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신혼과 청년들의 주택 안정에 특별히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리고 사전 청약이 되고 나서 본 청약에 이르러서 2년 정도가 되는데, 이제 사전 청약이 되고 본 청약할 때 계약금도 납부를 해야 되고 뭐 금액에 따라서 중도금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은 주택이나 이런 청약이나 이런 것보다는 소득에 집중을 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본 청약 때까지는 소득의 증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단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단점은 기간이 길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전 청약에 당첨이 돼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가졌는데 이것이 뭐 가밀처럼 뭐 10년 또는 뭐 15년 이렇게 미루어지고 계속 보상이 늦어지고 진행이 늦어진다면, 다른 사람들은 주택을 매입해서 가격이 상승됐다면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직 분양가가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은 분양가가 아직 미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내 소득에 맞춰서 사전 예비 당첨이 됐는데 사전 청약하고 본 청약 때 자금이 만약에 더 많이 비싸게 책정이 된다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미확정으로 해서 혼란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사실 시대적인 문제지만 지금 현재 LH라든지 이런 공립에 대한, 공공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공공이 얼마나 주장을 해서 나갈 것이냐는 부분, 또 하나는 이 토지 보상 부분이 상당히 지금 진척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정부에서 발표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뭐 교산이라든지 대장지구 같은 경우도 거의 50%가 안 되게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상으로 인해서 과연 이 보상이 늦어짐으로 또 LH의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3기 신도시에 협조를 안 하는 그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사업이 계속 늦어진다면 이 사전 청약자들이 어떤 희망 고문이 계속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모두 해체를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LH라든지 정부 공공의 어떤 기관들은 모든 것들을 순활하게 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 청약은 어쨌든 주택 이런 수요를 정책을 분산하고 가격 안정화에 상당히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투자를 하시는 분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가 가장 원하는 지역에 당첨될 수 있도록 작전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